본격적으로 쩔레 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뭐 이러시는데 제가 뭐 화요일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무리수를 두는 거는 쫓기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자충수라고 봅니다. 1인 1표제를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나 특히 이제 합당 문제,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애초부터 정청래가 당대표 될 때 이거는 조국당과의 합당을 전제로 한 일이다. 그리고 요즘 뭐 김어준이 기획자다 이런 얘기들이 그 재래식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김어준이 기획자는 아니라고 봐요. 김어준은 스피커예요, 스피커. 문바 스피커지. 김어준이 그 정도 위치는 아닙니다. 김어준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일단 뭐 얼굴 내놓고 그 입으로 친문들의 어떤 설계도를 입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김어준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김어준이니까, 야, 김어준이 그냥 친문들의 뭐 또 무슨 뭐 전략가, 기획자, 브레인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김어준이 무슨 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김어준도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은 맞죠. 근데 스피커의 역할이에요, 스피커. 네? 스피커는 앰프를 거쳐야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 앰프가 누군지를 잡아내야 돼, 앰프가. 저는 김어준은 스피커라고 봅니다. 그 앰프는 어쨌건 뭐 문재인이라고 봐야죠. 친문의 지금 좌장은 문재인 아닙니까? 저는 뭐 문재인이 좌장이 앰프라고 봐요. 문재인이 앰프고 김어준은 스피커일 뿐이다. 물론 이제 문재인이 다 전략을 짜느냐, 그건 아니에요. 문재인은 이제 바지 사장이다. 이걸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 지켜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후에서 친문 세력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은 바지 사장, 바지 앰프입니다. 바지 앰프고 진공관이 따로 있는 거죠. 문재인이 앰프의 껍데기라면은 그 안에 이제 진공관이 있다. 그 뭐 양정철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친문들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은 양정철이 막후에서 가장 그죠? 이 더러운 일을 기획하고 도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도 뭐 대통령의 복심이니 킹메이커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어준 뒤에는 이제 양정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양정철 뒤에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블랙하우스 할 때는 여시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시제 세력들은 지금 뭐 많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양정철 뒤에는 이제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양정철 감독, 그죠? 김어준 주연, 정청래 조연,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김어준의 행태만 놓고 김어준이 모든 걸 기획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얘네들이 합당을 이제 김어준이 주선을 해서 정청래를 김어준이 밀어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그럼 정청래가 이제 합당을 추진하는 게 뭐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실기를 했죠. 조국 사면 이후에 조국당에서 이제 성비위 이슈가 터지면서 실기를 했어요. 사실은 작년 11월 정도에 이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합당 얘기가. 그래서 12월 안에는 좀 마무리를 해서 연초부터 이제 바로 이제 그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되니까 조국당하고 지난해 합당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조국당과 공동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런 방향으로 얘네들이 기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를 했죠. 성비 문제가 터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말도 못 꺼내고 정청래가. 사실 작년에 합당 얘기를 꺼냈으면은 지금보다 더 심하게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조국당 성비 문제가 좀 잊혀지는 바람에 욕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긴 줄었는데, 만약에 작년에 11월에 합당 얘기를 꺼냈다, 뭐 그랬으면 민주당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실기는 이미 한 거예요. 무리하다라고 봐요, 저는. 무리수다. 지금 합당을 얘기를 해 3월 달에 설령 2달 예상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합당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연 지방선거 때 이게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가 봐도 이건 무리수라는 거예요. 뭐 내부 반발을 떠나서 지방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무리수를 왜 두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짜증만 내고 화만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청래나 조국이나 김어준이나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그것은 위기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걸 안 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첫째는 정청래는 연임 가능성이 없어요. 조국당하고 합당을 한다고 해도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은 어쨌건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면은 친문들을 최대한 결집시킬 수가 있고 친문들을 총 결집시켜서 김민석과 한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락 같은 기대지, 신락 같은 희망이에요. 근데 조국당하고 설령 합당을 한다고 해도 저는 과연 김민석과 정청래가 경쟁이 될까? 뭐 그거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큰 착각을 하는 게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 유튜버들끼리 좀 힘을 합쳐가지고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연대를 해서 나쁠 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동접자 1000명짜리 채널하고 또 동접자 1000명짜리 채널을 합치면 동접이 2000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지금 동접이 한 4000 되는데 제가 무슨 다른 채널하고 합동 방송을 해. 그러면은 예컨대 제가 4000인데 1000명짜리 채널이 있어. 그럼 이 채널하고 합동 방송을 해. 같은 친명이니까. 그럼 5000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엔 그렇잖아, 셈법이. 그러면 이제 저도 플러스 알파가 되고 다른 유튜버도 플러스 알파가 되고 전체적으로 친명 진영의 스피커 크기가 커지니까 유익하지. 그거는 좋지. 그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동접이 4000인데 1000명 있는 유튜버하고 1000명 유튜버하고 제가 합동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동접이 4000이에요. 4000 더하기 1000이 5000이 아니고 4000 더하기 1000은 4000인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끼리 힘을 합치면 결국 그게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야, 시청자들이. 성향이 다른 유튜버들끼리 만약에 합동방송을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죠. 근데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합방을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결국은 4000 더하기 1000이 4000이 되는 이런 결과로밖에 이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국당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국당 문제가 왜 똑같냐 하면은 조국당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조국당 당원들이? 저는 조국당 당원의 한 80% 내지 90% 정도는 민주당 당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친문이고 문바들이고 털레반들인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그 상황에서 민주당에 입당을 안 했겠어요, 털레반들이? 다 입당을 했지. 근데 조국당을 만드니까 이중당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중당적이 8, 9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면은 정청래 생각에는 이게 이제 돼지 산수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죠. 정청래 생각에는 10만 표가 더 생기니까 이러면 내가 유리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10만 표가 더 생기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아야 1, 2만 표 더 생기는 거예요. 많아야 1, 2만 표. 그래서 실질적인 정청래가 연임을 생각을 해서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은 이건 큰 도움이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중당적을 잡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속아낼 수 없는 것뿐이지. 합쳐보세요. 제가 볼 때 당원 수가 안 늘어날 거라고 봐. 당원 수가 10만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합당을 하면은 당원 수가 10만 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당원 수가 그대로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딴에는 지금 뭐 김민석 총리가 몸 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죠. 그리고 연임을 못하면은 사실 친문들은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합당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정청래가 연임을 하건 조국이 당대표를 하건 당권을 잡아가지고 다음 총선 때 공천을 해야, 공천의 주도권을 줘야 대권에 이제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당권을 뺏겨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버리면 국회의원들은 다 김민석 총리한테 줄을 쫙 쓰게 돼 있어요. 그죠? 김민석 총리한테 싹 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왜 당대표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청래나 조국이 대권에 도전을 하려면, 당대표가 돼서 대권에 도전을 하려면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면 안 돼요. 그죠?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해야 돼. 얘네들은. 정청래나 조국은. 즉,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을 해야 정청래나 조국은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예컨대 문재인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차별화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친문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의 정치적 실패를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떠안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낙연처럼 되는 거예요. 이낙연은 그렇게 한 거잖아. 문재인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본인이 승계를 해가지고 대권에 도전을 했는데,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이어지기를 원하진 않았어. 문재인 정부가 또 반복되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과는 다른 길을 가는 이재명을 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정청래하고 조국은 친명이 아니잖아. 뭐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이 커지는 사람들인 거야. 친명이 실패를 해야 친문의 효용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와 조국은 이재명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아니,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어쨌건 정권 교체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냐. 그러면은 정청래나 조국이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조국이나 정청래가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유권자들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정당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랑 비슷한 거죠.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청래나 조국도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정권을 한 번 더 뺏기면 돼요. 간단하죠. 이 얘기를 유시민이 2007년에 했어요. 이 얘기를. 정권 한 번 뺏긴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다. 차차기에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했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유시민이 당시에. 정동영, 친노가 아닌 정동영이 대선 후보가 됐잖아. 정동영이 대선 후보가 되니까 정동영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한 번 지고 친문이 대통령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 정동영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봐. 지난 대선 때도 왜 이낙연을 비롯해서 친문들이 대선 승리를, 이재명 대통령을 돕지 않았나.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친문들은 당권을 영원히 뺏길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 이번에는 지금 봐주고 있지만은 결국 대통령님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하면은 정청래, 조국 따위 밀어내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그건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실은 당의 오너예요. 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인 중립적 위치에, 객관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지만은 과거에는 여당 총재는 대통령이 했어요. 대통령이 여당 총재고 당대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여당 총재 역할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아무리 날뛰어봐야 이재명 대통령 손바닥이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걸 잘 보여줬죠.
윤석열이 다 찍어냈잖아요. 친윤으로 친윤이 당권을 잡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하면서 다 찍어냈잖아. 뭐 한동훈도 찍어내고 뭐 나경원이도 찍어내고 막 다 찍어내잖아. 그게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당의 오너는 집권 여당의 오너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마음 먹으면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지금. 웬만하면은 좀 당에서 순리적으로 이게 잘 풀리도록 놔두신 거지. 대통령께서 진짜 마음을 먹고 야 이거 정청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은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 내가 김민석이 당대표 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 김민석 당대표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 사실 닦아놓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대통령님이 이제 당무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대통령님께서 나 박찬대가 당대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만약에 던졌다라면 정청래가 당대표 됐겠어요? 근데 대통령은 어쨌건 우리 당원들하고 의원들을 좀 믿으신 거지. 우리 당원들을 믿었던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이 정도야 판단하겠지.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문인지 우리 당원들이 판단을 못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당원들을 좀 너무 믿었어. 당원들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은 당원들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뭘 정보를 주면서 믿어야 되잖아. 근데 당원들은 이게 뭐 정청래도 친명, 박찬대도 친명, 또 김어준, 이동영이, 최욱이 얘네들이 다 사기치고 우리 당원들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정보가 없잖아.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문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닦아놓고. 정청래가 친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치 좀 아는 사람들 빼놓고는. 그리고 김어준이나 이동영이나 다 무슨 소리 했습니까? 둘 다 친명이다. 뭐 정청래가 해도 되고 박찬대가 해도 되고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이런 개소리 했잖아. 아니 그게 왜 갈라치기입니까? 저 친문 애들 진짜 이상해요. 왜 친문을 친문이라고 못해?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그 사기치고 명팔이하고 당원들한테 속이고 유권자들 속이고 이게 옳은 정치입니까? 본인들이 친문이면 친문 간판 걸고 경쟁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친명은 친명 간판 걸고 경쟁하는 거고 친문은 친문 간판 걸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양두구육 아니에요? 친문이 왜 친명 간판 걸고 사기치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당원들은 사기 피해자예요. 보이스 피싱, 김어준의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인 거야. 캄보디아랑 뭐가 다릅니까? 뉴스 공장이. 똑같잖아요. 보이스 피싱이 무슨 AI건 뭐건 사기쳐가지고 애인인 것, 여자인 것처럼 해갖고 남자가 뭐 로맨스 캠이라고 그러나요? 막 꼬셔가지고 사랑합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래갖고 사기치는 거잖아. 그게 김어준이 친명인 것처럼 사기쳐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아주 명팔이라면은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합당 얘기하다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 마음 먹으면은 얘네들이 합당을 하는 이유 뭐냐 하면은 쫄리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정청래가 당대표 될 수 있어. 그럼 뭐하러 이런 무리수를 둬가지고 욕을 쳐먹습니까? 그래서 정청래가 연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서 자멸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합당이 성공을 하건 못하건 간에 자멸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친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친문과 친명이 격돌하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수 언론에서도 다 나오잖아.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망해가는 당을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국 당도 이번 지방선거에 관뚜껑에 문 닫습니다. 합당 안 하면 살 길이 없어요. 지금 막 큰 소리 치고 뭐 DNA를 뭐 조국 당의 DNA를 지켜야 된다 뭐 계속 착하고 있지만 이건 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올까봐 제가 볼 땐 쇼하는 거고 조국도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합당 실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조국도. 이철우님. 김대중 회고록 읽어보고 도움이 됐습니다. 신민당 역사 보면서 당권 경제 때문에 박정희랑도 손을 잡았더군요. 그 70년대 그런 정치인들을 사쿠라라고 그랬잖아요. 사쿠라. 그 사쿠라들을 지금은 이제 수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친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고 정청래하고 조국, 김어준이 궁지에 몰려 있는 거다. 게다가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칼을 뽑으신 것 같아요. 오늘 국무회의에 이어서 수보회의에서도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은 또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좀 조급하기도 합니다.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짧고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있는 시간이나마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의 일, 소위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이제 그 속에서 집행을 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좀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벌써 7개월이 휘딱 지났는데 뭐 객관적인 평가로는 뭐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답답하기 이럴 데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서 또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건 또 결국은 멋진 이상, 가치, 뭐 이념을 또는 지향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야지,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뭐 일단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효적인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생각하면 뭐 아주 획기적인 뭐 어떤 거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쉽지가 않죠. 통상적으로는 그런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도록 놔뒀겠어요. 누가 다 했겠지. 그럼 도대체 뭘 하냐? 뭐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기는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시장 도지사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은 일을 많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런 조언을 했는데 일이 많이 쌓여 있으면 큰일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끙끙 앓고 시간 보내지 말고 뭐 그건 그대로 고민하되 자꾸 쉬운 일부터 신속하게 해치워라 라는 얘기를 제가 취임 초기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이게 흩어진 콩알 줍는 거 비슷해서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더 충직하게 열성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결론이 달라지는 거지. 뭔가 엄청나고 멋있는 거, 획기적인 거 이런 것도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하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또 우공이산의 자세로 해야 될 일들 속도감 있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국민 체감 정책이라는 걸 준비한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대책, 청년자산 형성 지원, 통신비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이번 대선 말고 그 이전 대선에 아마 그 뭐더라 작고 쉽게 할 수 있는 일 소확행 작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때 그걸 뭐 수십 개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실행 가능한 거 웬만하면 실행 가능한 걸 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통령님의 수보회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통령님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뭔지를 이번 주 국무회의와 수보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죠. 뭐 대통령님께서 뭐 일 잘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뭐 외교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 5천 이거 대통령 임기 내에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이런 공약을 이 7개월 만에 지금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 5천을 넘어서 뭐 6천, 7천을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그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정상회담 한번 할 때마다 뭐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써 3차례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죠. 시진핑 주석과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까지 이 3명의 정상들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놀라잖아요. 쏟아져 나오는 성과들을 보면서 놀라고,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또 놀라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본인의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100%가 아니라 뭐 200%, 300% 해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에서 사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민주당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싸움질. 뭘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 된 건 아무것도 없고. 맨날 싸움질하고 정부 발목 잡고, 또 민주당 의원들 계속 사고 쳐가지고 지금 뭐 이춘석 의원, 또 김남국 뭐 비서관 같은 경우에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김남국 비서관, 강선우, 김병기, 뭐 최민희, 장경태, 이게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 집권 이후에 6개월 동안 그냥 무슨 본물 터진 것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악재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악재밖에. 그리고 정청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정치나 하고 있고 대권놀이 하고 있고, 진짜 완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도 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안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이번에 이제 국세청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알게 된 건데, 이게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100석 가지고 무슨 발목을 잡습니까? 닦아놓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개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헌 빼놓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수백 개의 법안이, 뭐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써놓으시기는 700개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니 법사위에서 뻑하면 싸움질하면서, 아니 추미애가 법사위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법사위에서 막 다 자기 맘대로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생 입법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하고 정청래하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을 앉혀놓은 이유가 뭐냐, 정청래가. 법 가지고 장난질 치려고, 입법 장난질을 치려고 이 지랄을 한 거예요. 입법 장난질을 치려고. 제가 이게 좀 고의적인 태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고의적이다 이런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정청래가 새날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따위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 법안은 3월에 하자. 자, 지난 13일에 유튜브 방송, 새날이 아니고 박시영 TV네요. 이게 아주 유튜브가 여러분 만악의 근원이에요. 만악의 근원. 이게 김어준만 문제가 아니라 이 김어준 하청 유튜버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 김어준 하청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김어준 직계가 있어, 직계. 그러니까 김어준 진짜로 이제 직계 계열사인 거죠. 김어준 계열사. 이게 이제 뉴스공장이 이제 본사면은 계열사에 뭐 박시영 TV, 새날, 그 다음에 개장수, 얘네들이 이제 직계야. 거기에 언알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사이버 레카들. 얘네들은 그야말로 김어준 증폭기예요, 증폭기. 김어준이 교시를 주면, 김어준이 지령을 주면은 아주 뭐 그냥 입속의 혀처럼 그걸 수행을 해. 그 정청래가 나가는 유튜브를 보세요. 뉴스공장 아니면 박시영 아니면 새날. 뭐 그러다가 개장수. 여기 그냥 여기서 뺑뺑이 도는 거야. 지네 팀 방송만 나가는 거죠. 뉴스공장, 박시영, 새날, 개장수. 개장수, 새날, 박시영, 뉴스공장. 지들끼리 그냥 뺑뺑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박시영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개혁 입법과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법은 설 전에 끝내자. 안 되면 2월에 끝내자. 이러면서 3월 국회는 주로 민생 법안을 다루는 국회인데 국민의힘이 태클을 걸고 발목 잡기 할 거 아니냐.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자.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3월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분위기여서 제대로 본회의가 이루어지나 걱정이 있다. 이번 기회에 형사소송법까지 다 처리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수정안을 낼 때 그것까지 내게끔 정무적 조율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3월 국회를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발목 잡기로 접근해 지방선거를 국민의힘 심판선거로 만드는 전략이다. 이건 전략인데 박시영 TV 왔기 때문에 노출이 됐다.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게 선거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발목 잡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는 것을 연출을 해서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거야. 그러니까 민생을 볼모로 정략적인, 그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민생 법안을 일부러 처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국민의힘이 만약에 발목을 안 잡아, 정청래가 저렇게 전략을 짰어. 3월 달에 민생 법안을 다 몰아서 처리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안 잡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장동혁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민생 법안은 우리가 협조를 하자.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협조를 해. 만약 협조를 해가지고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선거 전략이 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선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에 발목을 안 잡으면은 선거에 지는 거네? 국민의힘 심판을 못 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선거에 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선거 전략이라고 이걸 전략이라고 짭니까? 제가 정청래는 다 나쁜데 머리가 나쁜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예요?
이걸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예? 아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아, 내가 속으로 국민의힘 놈들이 분명히 민생 법안에 이거 발목을 잡을 거야. 그러니까 요 민생을 무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법안 처리를 안 해가지고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을 심판합시다. 요렇게 선거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못된 놈이지. 어? 근데 그걸 방송에 나와서 떠들면 어떡 해요? 그런 생각을 해도 욕먹을 짓인데 그걸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들어 나 진짜 천재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는. 와, 내가 정치 천재야. 역시 정청래는 정치 천재구나. 어? 민생을 볼모로 주판을 튕기는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어? 집권 여당이, 그것도 민주당이 이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혜태님 웃기네요. 국민을 바보로 하나 봐요. 본인 같은 줄. 정략적으로 민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께서는 작은 일이라도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님이 그 국세청장한테 세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걸 안 거예요. 아마 박시영 TV를 보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께서, 저는 이걸 못 보고 이제서야 이제 기사 나온 걸 봤는데 대통령님은 이 방송을 보신 것 같아. 박시영 TV에. 아니, 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청래를 감시를 해야 되겠는데 감시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유튜브 방송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청래가 약 팔 때 되면 꼭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약을 팔잖아.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이놈이 또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고 한번 보신 거야. 박시영 TV를. 근데 기가 막힌 거지. 아니 3월에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안 처리가 안 되니까 지방선거 때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그렇잖아. 또 5월달 4월 5월 되면은 선거 국면이어서 선거하기 바쁜데 그러면 6월달까지 올해 6월달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저거는. 그러면은 대통령님이 국세청장한테 화를 내실 만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니 정청래 저 새끼가 6월달까지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국세청장은 그 국회에서 빨리 법안을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야, 내가 그걸 몰라 임마. 근데 정청래가 6월달까지 안 한대잖아 지금. 저게 지방선거 전략이래잖아. 법안 처리 안 하는 게. 그럼 앞으로 지금 5달이나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저거 세금 안 걷을 거냐고. 한 푼이라도 더 걷어야지. 이 국세청장이라니 남 속도 모르고 지금 정청래 때문에 지금 뚜껑 열리는데 거기다가 그냥 뭐 자꾸 토를 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걸. 정청래가 6월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라는 거.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라는 걸 대통령님이 아시고 경로하신 거야. 이거는 경로. 진짜 경로지.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시잖아요.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수보회의에서 다시 얘기했다라는 건 정청래의 전략을 대통령이 간파를 하고 그러면 5개월 동안 손가락 빨란 얘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발목 잡은 거다. 의도적. 고의적 태업이다라고 제가 그런 의혹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의적 태업이 아니라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그냥 지방선거 이기려고 정부를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길 판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청래나 조국은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당권 탈환하고 대선 후보 되면은 한 번 지면 다음에 이기면 되지. 또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또 집권하면은 얼마나 또 뚜껑 열리겠습니까? 그 5년 뒤에 그러면은 조국이 되는 거죠. 정청래가 되든지. 그걸 노리는 놈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경로를 하시니까 지들도 이제 찔렸지. 그리고 이제 정청래는 진짜 이건 당장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다는 얘기가 이번 2월 말까지죠. 2월 말까지 100건을 처리를 하겠대요. 법안을. 100건을 처리를 하겠다. 아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2월 말까지 100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1월 말에도 100건을 처리할 수 있었고 12월 말에도 100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한 거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다 뒤로 밀어놓고 네? 그 연임을 위해서 혹은 조국 대권을 위해서 합당한다고 당을 완전히 둘로 쪼개놓고 이게 일이 지금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입법에 집중이 되냐고 이렇게 지금 상황에 1인 1편이 합당이니 앞으로 2달 동안은 이 이슈로 흘러가는 거예요.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 되는 거야. 아니 저부터도 그러잖아. 지금 민생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다 합당 얘기잖아. 조국하고 정청래로 뉴스가 완전히 도배가 되는 거예요. 2달 동안. 무슨 입법 행위가 됩니까? 그리고 의원들도 지금 둘로 나눠져가지고 합당파와 합당 반대파가 막 충돌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되냐고.